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11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약간 수업이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잠깐 여기 밑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잠깐 들으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영어 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왜 기술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맥락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용을 이렇게 놨습니다. 영어 회화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도 보시면 목차죠. 각각의 송배전공학 발송배전에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목차들을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영어는 문법을 몰라도 얘기하는데 지장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내용 몰라도 답안지 쓰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외우고 해야 될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애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걔가 뭘 알고 하느냐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응답하라 1994라는 TV 보시면은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0,000시간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 회화는 한 2,000시간 해야 된다. 기숙사 시험도 한 2,000시간 공부해야 된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2,000시간이라는 걸 딱 계산을 해보시면은 1년이 365일이죠. 그 2,000시간을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1년만 열심히 공부해도 2,000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0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6시간을 해야 됩니다. 1년을 하더라도. 근데 하루에 6시간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나와서 하는 게 8시간을 공부한다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통은 4시간 수업인데, 오전, 오후반 다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럼 1년은 56주죠? 56주가 맞나요? 그럼 52주인가요? 네, 52주. 1년이 52주면은, 그럼 바로 40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408시간이 되네요. 그럼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5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 보면 하는데 한 5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만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2,000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적화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보통 2, 3년 걸렸다는 거는 이거 학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더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2,000시간이라는 부분은 그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만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줄였을 때고 1만 시간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은 중간에 다른 시간들도 있겠죠. 다 합해서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은 지금 2,000시간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1만 시간을 이용해서 도전을 하고 계신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단시간에 끝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00시간을 넘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시행착오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겪었던 걸 조금 덜 겪게 하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장을 만들 때 연상되는 단어를 활용하여 어휘 능력을 향상하는 데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익스프레스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막 붙여가지고 했었죠. 고속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승객이다, 아니면 제한속도다, 고속도로다, 승차요금이다, 아니면 환승이다, 아니면 휴게소다, 이런 식으로 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면 거기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뭔가를 갖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걸 잘 딴 사람이 왜 다른 걸 또 잘 짰냐? 그 사람이 나름대로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다가 아까 어디였죠? 일리노이였네? 아리조나였네?
아리조나에서 뭐 석박사를 해가지고 했다. 그래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좀 어눌하다. 저 사람이 저기 뭐 박사를 하고 이렇게 잘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딱 보면은 그 강연 내용 해가지고 목차가 딱 있죠. 그 목차에 맞춰서 딱 강의가 들어가는 순간 아, 좀 체계가 잡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은 의사전달이 쉬워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키워드를 써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그 수업 들으면서 저는 이걸 발성배전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 회화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맞게끔 뭔가 환산해서 왜? 자기 몸에 맞게끔 바꿔 가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강의도 듣고 거기서 좋은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았던 내용들을 저한테 또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기법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까 오감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말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쓰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오감을 활용해서 그것도 반복이거든. 여러 번 반복. 그냥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그냥 손으로 풀지 말고 말하면서 좀 해라. 말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듣게 되거든요. 듣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아까 뭐 오전에 교육했던 것들도 제가 뭐 그 자리에서 키워드를 막 자꾸 만들어내죠. 그때마다. 그러고 나서 키워드를 만들고 나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 뭐였지? 거기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 아까 뭐 전압에 관련돼서도 키워드가 나왔었죠. 그게 뭐였죠? 네 글자? 유, 송, 암, 발. 오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걸 정확하게 들으셨던 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아까 이 키워드를 만들면서 유가 뭐였죠? 유전력, 절감. 예, 유전력이 줄어든다. 손실. 이게 손실이었습니다. 전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수식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필요성에서 전압이 저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유효전력의 손실인데 어떻게 손실이 일어난다고요? 예? P는 이렇게 나왔었네? V, I, 코사인 세타에서 전압이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이 유효전력도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송은 뭐였죠? 성전 용량의 저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익스프레스 버스에서 뭘 하나 연산하듯이 아까 전압 부분은 유성 안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거는 뭐죠? 정태 안정도. 안정도인데 그냥 정태 안정도고, 여기도 똑같이 성전 용량의 저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그림, 도표, 수식, 이런 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 나갈 건지를 뭔가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죠? 발전 출력의 저하. 이게 저하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연산되게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지만 된다. 오늘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만들었던 부분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또 주셔야지만 됩니다. 서로. 제가 저번 주에 피대기의 제한전압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저번 주인데 기억나시나요? 전압에 대한 반사파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나와야죠. Z2 플러스 Z1분의 반사파입니다, 지금. 투과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Z2인데 뭐라고요? 전압일 때 Z2고요. EZ2고, 전류일 때 EZ1이고요. 전압일 때 Z2, 전류일 때 Z1인데, 투과를 하는 거는 두 배로 투과한다. 반사하는 거는 빼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압에 대한 반사파는 Z2니까 Z2 마이너스 Z1의 EI, 입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임피던스가 줄어들어서 반사됐냐,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들을 여기다 이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양단의 피레기 쪽으로 뭔가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 참 괜찮다. 왜냐면 저는 이제 무조건 외웠었는데 그게 저번 주에도 설명드릴 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헤맸었는데 그때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외우는 방법이 그냥 무식하게 외웠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뭔가 빠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빠졌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제 전류에 대한 반사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예. Z2 마이너스 Z1의 Z2 플러스 Z1입니다. 이걸 생각하실 때 여기에다가 I에 I.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왜 했냐면은 이 마이너스 Z2에 마이너스 Z1이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Z1 마이너스 Z2거든요. 요게. 그래서 그때 외울 때는 여기 투과파에 대한 요거하고 통일시켜서 외우고자 얘는 Z2부터 나옵니다. 얘는 Z1부터 나옵니다. 라고 외우면 되는데 전압은 정반사고 전류는 부반사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이게 이제 반사 계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반사 계수가 되는데 부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요거하고 통일해서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나오면서 제한전압. 이제 먼저 제가 외웠던 방식들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제한전압은 어떻게 되죠? EA는 먼저 예. 제한전압이라는 게 여기하고 여기 양단에 걸리는 EA고요. 얘는 EI고요. 얘는 ET고요. 얘는 ER이고요. 이런 정의부터 EA, 피레기는 A 쪽이니까 LA 아닙니까? EA는 어떻게 되죠? Z2 플러스 항상 Z2부터 먼저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그냥 그게 분의 E Z2 왜 전압이니까 왜 여기 2가 되는 전압에서 뭔가 빠져나와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예? EI 마이너스 2분의 1 IAEA요? 왜 EA가 또 나오죠? Z1 IA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얘가 전압이 빠진다고요. 전압이 네. 여기 2가 되는 요 전압에서 요만큼의 전압이 빠지는데 얘가 2가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로 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근데 이렇게 이제 저는 외웠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임피던스가 Z1이 있고요. 여기가 임피던스가 이제 2가 하는 부분이니까 얘를 타고 넘으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긴 Z2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 똑같죠? 어차피 얘까지는 임피던스가 여기서 빠졌던 게 이제 Z1하고 Z2가 빠졌지만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피레기가 걸려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보시면 Z2 플러스 Z1분의 이 Z2의 이 I는 맞다 이거죠. 여기 전체 전압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에서 요만큼의 전압이 빠지니까 요 전압을 볼 때는 전압으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압은 V는 IR이니까 I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A죠. 그냥 요거는 여기 IA니까 똑같다 이거죠. 여기는 IA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놓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수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Z2 플러스 Z1인데 이거를 왜 했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병렬로 돼 있죠. 이쪽에서 병렬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 병렬로 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병렬은 요 Z1 플러스 Z2분의 Z1 곱하기 Z2 하면 이게 병렬에 대한 수식 아닙니까? 그 수식을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는 얘기죠. 병렬로 연결된 임피던스만큼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수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같은 수식입니다. 왜? 이 Z2에 보시면 EI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Z2, Z1에 이 Z2, 2분의 1 Z1이니까 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리고 Z1, Z2 같죠? 그리고 IA 나오죠? 똑같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질 때는
먼저 이걸로 병렬로 해가지고, 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만큼의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니까, 빼기를 한 다음에 요 두 개의 병렬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IA만큼 곱하면 얘가 V8만큼의 여기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걸 빼주면 여기 피레기 양단에 걸리는 제한전압이 된다. 왜?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을 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전압에서 요 임피던스만큼의 전압강화를 빼면 요 지점에 전압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요걸 다시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어떤 거고, 예? 그냥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 2가 나오니까 그거만큼 빼줘야 되니까 1로 했던 거고, 그분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걸 환산하면 또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요 방법으로 먼저 외운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왜냐면 이게 답안지를 쓰시면 나중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씁니다. 답안지에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써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혼돈도 그러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뭔가 수식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쓴 건지 애우고 쓴 건지 해서 아, 이 사람 뭔가 풀어서 썼구나라고 하지 그냥 이거랑 딸랑 쓴 거하고는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듣고 아, 이거 참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면 됩니다. 그래야지 더 잊어먹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설명드림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를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 번 전달함으로써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더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 보시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2-3시간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들었던 거를 정리하고 아까 뭐 얘기했죠. 팔품사를 알아야 된다고. 네? 몰라도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영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으로 외워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옵니다. 그냥 패턴이. 그러면은 말이 되거든요. 뭐 문법 모릅니다. 뭐 how do I get to the answer.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대답을 들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how do I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get to the answer 대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외우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요거 생각하고 영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활용하다 보면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안지 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써 나가다 보면 아, 여기 좀 부족하니까 요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하면서 답안지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키워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출해 있는 게 키워드는 나와야 되니까. 왜? 문장의 기본적인 주어, 동사, 뭐 형용사 이런 구조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집에 갑니다. I go home.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go home. 그럼 누가 가는 거야? 네가 가는 거야? 아니면 제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오죠. 정확한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정의. 그게 주어가 되겠죠.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뭐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팔품사 같은 내용들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정의, 목적, 그 다음에 원인, 영향, 대체, 장점, 단점 그겁니다. 그게 그 팔품사라고 생각하시고 그 팔품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부분을 쉽게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뭡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된다고 그랬죠. 뭐 발음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뭐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나중 일이라는 얘기죠. 자, 와이브스 행렬 Y로 됐다는 얘기죠. I는 YV라는 이 어드미터스하고 전압하고 전류 I는 R분의 V에서 설명드렸죠. 이 R분의 1이 자꾸 계통의 병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Y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전기 쪽은 좀 행렬을 좀 아셔야지만 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행렬 계산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 진, 그 다음에 여기는 과여자, 여기는 저여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딱 그려서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는 뭐라고요? 전기자. 여기는 계자. 여기는 고정자. 그래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하면은 저는 이제 전, 안, 여, 보, 누, 해, 단, 그 다음에 뭐 온, 안, 냉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듭니다. 전류에 의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인데 제한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자 전류에 대한 뭐 보호장치에 의한 제한, 누설 자석에 의한 제한, 회전자에 대한 직경 및 길이에 의한 제한. 이거는 뭐였죠? 이게 단락이 단락비 및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 단락비. 그리고 요거하고 연결되면 아까처럼 꼴들이 물듯이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오면 단락비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단락비가 여기 단락전류, 전력전류 뭐 이쪽에 단락비가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온도에 의한 분류, 안정도에 의한 분류, 냉각장치에 대한 분류 이런 식으로 가지고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모범 답안지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어차피 그 안에서 또 보여드릴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락용량 경감대책 이거 25점짜리 나왔습니다. 바로 전에도 몇 번이나. 단락용량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발전기의 가능 뭐 이렇게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단락전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왜 단락전류가 커질 수밖에 없는지. 단락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단락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용량이라는 건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전류가 커지니까 단락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격 차단 용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전격 차단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압에서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500MV, 1000V 이런 부분이 뭐냐면 얘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역류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22.9 곱하기 12.5카짜리의 차단기를 쓰면은 이게 500MV입니다. 근데 전격 전압이 22.9가 있나요? 이게 뭐라고요? 표준 전압에는 뭐가 있다고요? 밑에 있는 기준 전압이 있고 그 위에 절연 전압이 있고 전격 전압이 있고. 예? 이 전격 전압은 어떻게? 요거를 나누기 1.1 하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6.6 같으면 나누기 1.1을 하게 되면 얘가 6kV가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그거 곱하기 1.2를 하라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7.2kV가 되죠. 예를 들어 22.9라면서요. 표준 전압이 22.9란 말이에요. 22.9를 1.1로 나눴어요. 대략적으로 한 20kV가 되겠죠? 거기다 1.1을 곱해보세요. 얘가 20.9에다가 1.1 하면은 2.1, 2점 몇인가 20점 몇에 뭐 곱하게 되면 1.1 하게 되면 24kV 정도가 되겠죠? 1.1 곱하니까. 예? 그 정도. 그래서 얘는 전격 전압이 어떻게 되면 24kV가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24kV 곱하기 12.5K 하면 얘가 얼마라고요? 용량이 520MV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V12의 차단 여기 전격 전압 곱해가지고 하시면 520MV가 나오고 명판에 520MV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알면 돼요. 얘가 25.8kV 가면은 한전 전압이 560MV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내용이 어디 없습니다. 설명이. 어디 내용이 설명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명판들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얘는 이렇게 적혀 있고 명판 보고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고 나니까 오래 가더라 이거죠. 왜? 내가 고민해서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단락용량 경감대책에서 단락용량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뭐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단락용량 경감대책이라면서요. 대책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냐 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저는 원인, 발, 전, 기, 연, 차, 지, 열, 과, 고, 전, 한, 제, 지. 이렇게 였습니다. 이게 뭐죠? 발전기의 단위기 용량 증대. 발전기 용량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얘는 예? 전원 입지가 집중화된다. 이거는 기관계통의 2에선 2루트화. 이건 연계. 하여튼 얘는 뭐냐? 다 보면 전원 입지가 집중화되고 이런 것들은 임피던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 이거죠. 왜 임피던스가 줄어드냐? 발전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고장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자체의 용량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다 임피던스입니다. 전원 입지가 집중화됐다는 건 그쪽에 자꾸 모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모일 수밖에 없으면 이게 임피던스가 병렬로 많이 연결되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사고 전류가 커지겠죠. 기관계통의 2에선 2루트화. 지금 다 연계를 하기 위해서 기관계통을 2회선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건 연계. 이제 앞으로 연계 쪽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지금 러시아 쪽 해가지고 뭐 동북아 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오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 쪽에서 뭐 석탄을 끌어다가 뭡니까 기차로 해가지고 뭐 배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저쪽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연계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뭐 765 승합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남북 연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시사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원자력 같은 것도 조금 자꾸 용량이 부족하니까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 ESS에 관련된 부분들, 스마트 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들, 자꾸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요즘 잡지나 아니면 TV에서. 그런 것들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지열과. 그러면 어떤 영향이 발생됐냐? 어떤 영향이죠? 차단 용량이 증가되죠. 아까처럼. 이거는 지락전류가 증가되는 게 맞나요? 사고가 났을 때 아까처럼 지락전류가 증가되죠. 차단 용량이 늘어나는 거나 단락전류나 증가되는 거나 지락전류가 증가되는 거나 똑같죠.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사고 부분이 지락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단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락 전류의 증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열적, 기기적 강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과도 이상 전압. 사고가 나면 지락 전류가 줄어들면은 지락 전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죠. 커지면서 아까처럼 뭐 이상전압이 발생하더라. 이게 뭡니까? 계통의 조작 시, 예? 계통의 과도 시, 계고 과상, 계통 조작 시, 과도 발생 시, 예? 그 다음에 과상, 과도 진동 전압, 상용주파 진동 전압. 해가지고 그런 계통이 뭔가 조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요? 과도 이상 전압이라든가 상용주파 이상 전압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고전 한재지, 고 임피던스, 기기의 채용, 얘는 예? 전압 상승. 단락 용량을 줄이는 가장 방법은 뭡니까?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얘를 튼튼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럼 전압을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임피던스를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줄어들죠. 한류, 리액터, 이거는 고장전류, 제한기, 이거는 직류연계. 그렇죠, 직류연계. 왜? 여기 AC 계통에서는 X라는 게 존재하지만 DC에서는 X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칭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 25점짜리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로 전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올지는 의문인데 안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또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10점짜리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25점은 안 나옵니다. 25점 저번 시험에 나왔는데 왜 또 나옵니까? 똑같은 문제가.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는 있을 거란 얘기죠.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자, 모선의 종류 어떻게 되죠? 단모선, 복모선으로 나눠지고 복모선에
이중모선하고 환상모선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큰 컨셉을 잡고, 그 이중모선의 안에, 뭐, 1과 2분의 12모선, 뭐, 그 다음에 2.0 이중모선, 그 다음에 뭐, 2부스 타임모선, 그 다음에 4부스 타임모선, 이런 식으로 나가시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대제목, 주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잡을 때 어떻게 맞는 게 저한테 낫는지를 가지고 그냥 설명드린 거지,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지 내가 쪼개서 들어갈 수 있구나. 아까처럼 뭐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냥 몇 학년 몇 반 누구보다는, 몇 학년에는 누가 있고, 뭐, 거기에 몇 반이 있고, 거기서, 누구를 찾아간다든가.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몇 반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찾으면 이제 대충 아는데, 번호까지 알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가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지만 됩니다. 화력발전소 기획시 고려사항은 그냥, 이따가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보호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줄이 단락줄에는 이따가 뭐 공진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산식이니까 넘어가고, 계산식이 아닌 것만 제가 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계산식으로 된 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여러분 직접 안 하시면 안 되니까. 변압기 보호장치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을 쓰실까요? 정기적, 기계적. 예, 정기적인 장치하고 기계적인 보호장치하고. 그럼 정기적인 장치는 어떻게 나눌까요? 비율차. 차전도 계산. 예. 그다음에 비율차. 비율차동. 이건 이제 보통 과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전류라고 안 하고.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과비, 뭐 비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주보는 얘고 후비보는 얘란 얘기죠.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틀려진데, 저 같으면 이제 주보를 먼저 쓰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걸 써야지 왜 후비보로 먼저 쓰는 걸 쓰냐 이거죠. 거리 계전기 후비보죠. 그걸 왜 먼저 쓰냐 이거죠. 항상 뭐라고요? 저번에 얘기했죠. 송전선 보호 방식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1계열에 대한 주보, 2계열에 대한 주보 해가지고 PUTT도 있었고, PUTT는 생각하는데 그게 전송 억제 뭐 차단 방식 하니까 이제 또 헷갈려지죠. 예? 자, 그거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비율차동 계전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율차동 계전기 그림들 좀 그려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비율차동 계전기에서 이 변압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삽이 뭐 여고위, 예? 여자전류, 예, 오동작하지 않게, 고조파에 오동작하지 않게, 위상차에 오동작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뭐 특감고비, 예? 차비, 여고위, 뭐 특감고비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트림락법, 감도저하법, 고조파 억제법, 비율차동, 뭐 비대칭파 저지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짝짝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림들 좀 그려주시면 되고. 기계적인 보호 방식의 키워드 5글자. 뭐였죠? 부충방위권. 예, 부충방위권. 이 권법 이름도 아니고, 무슨 권이야? 그냥 외우는 겁니다. 부가 뭐라고요? 부월주. 충은? 충격, 압력. 이거는? 방압. 왜? 요 압력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압력이 또 나오니까. 방압변. 요거는? 유면. 온도계. 얘는? 건선, 온도계. 얘는 몇 번? 예? 그럼 얘는 몇 번? 예? 26번은 얘가 26번이고요. 얘는 96. 96에 얘는 뭐? 부울주니까 B, 충격이니까 96P. 얘는 방압배니까 96D. 얘는 유면온도계니까. 예? 와인딩의 건선이니까 얘가 26W. 얘는 오일이니까 26O. 유가 뭐라고요? 기름유자아니에요.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요. 96, 26 뭐가 어려워요 이게 몇 번씩 하는데. 이거 제가 100번은 했을 겁니다. 지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100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지겹게. 근데 나 안 헤어지는 건 왜? 본인이 안 했으니까. 제가 100번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시는데.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고 쓰고
생각하고, 아, 여기에 대해서는 부층방위건 뭐, 위에는 96, 밑에는 26, 거기서 PD, 아니, 보혈제니까 비고, 충격이니까 프레셔, 압력이니까 프레셔. 그 다음에 P하고 비슷한 게 여기서 하나 빼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 빼면 D 아닙니까? 요즘 뭐 D 하면은 뭐 어떻게, 배가 나오면 D 하다 그랬죠? 예? 요즘 이제 체형이 이제 D형 체형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도 좀 조심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이따가 내용들도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